유동성 축제일 뿐이지 낙수 효과는 실종되었다. 그 키가 뭐냐? 환율입니다. 환율. 이 경기 침체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현재 코스피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반도체가 메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장기 전망에 대한 좀 시황 영상을 찍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전망했던 대로 코스피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5,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코스피가 현재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좀 중장기 전망을 얘기를 하자면은 결론 말씀드리면은 상고하저를 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코스피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K자형 경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K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는 극명한 K자형 경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4,800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4,800, 5,000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예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숫자였었는데 우리는 현재 지금 역사의 한순간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을 찍는 그런 시대에 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유동성 축제일 뿐이지 낙수 효과는 실종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내수 경기와 실물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라는 말인 거예요. 통계를 보게 됐을 때 자영업자 폐업이 현재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의 대부분을 담당을 하는 건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는 지금 괴멸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물 경제는 바닥이고 주식시장만 좋은 K자 경제 형상이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는 반도체와 AI가 이끄는 지수 상하이 정신이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800을 넘어서 5,000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코스피 상승의 대부분은 현재 대형 수출주 그 중에서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실물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급감을 하고 있고 PF 부실 리스크마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 실물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여기 있는 이런 지표가 있어요. 리테일 세일즈라고 하는 소매판매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3.3% 감소를 했어요. 즉 현재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소비는 역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경기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이 폐업하는 게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 환율입니다. 환율. 현재 원화 가치가 바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수출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화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현재 구조적으로 원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리고 원화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되면서 원화는 현재 지금 구조적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K자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출 실적은 현재 지금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 하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2%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반도체, 방산, 조선 이런 소수 자본 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 철강, 화학 그리고 건설과 같은 이런 전통적 산업은 현재 글로벌의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이 늘어도 일부 대기업만 좋지 나머지 경제 주체들은 별로 좋지가 않은, 말 그대로 K자형으로 가는 그런 향상이 현재 계속 관찰이 되고 있다. 데이터로 쫙 정리해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고 수출은 좋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높은 상태 유지되고 있고 경기 소매 판매는 침체로 가고 건설 투자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 여기에는 사실상 환율이 엄청나게 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현재 지금 1470원대에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수출은 좋은데 경기는 침체로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환율이 1470원대로 높게 유지되는 게 고착화되는 문제예요. 한미 금리 차가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원화 자체가 지금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환율이 높은 상태에 고착화된 요인인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소매는 지금 침체로 가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로 가고 근데 수출만 좋은, 그래서 코스피만 오르고 있는 이런 양극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말씀드린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저는 상고하절을 보고 있습니다. 뭐 말이냐면은 상반기 동안에는 시장이 되게 좋을 것이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왜냐? 반도체가 좋은 건 맞고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들어간 건 맞기 때문에 반도체가 끌고 가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올해 4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이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죠.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고, 그리고 건설업이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진다면은 사실상 이 K자로 벌어지는 이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 주체가 안 좋은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게 두 개 붙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경기 침체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뷰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반도체가 메인입니다. 사실상 반도체가 메인인 거는 저는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수가 침체로 가는 거는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당연하겠지만은 금리를 내리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 금리가 내려와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 경기가 부양이 되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식음료라든가 건설 같은 이런 업종들은 계속해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섹터를 되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원화 약세가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환해지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환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든가 미국 국채 같은 이런 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이 K자형 경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단기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삽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상반기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계속 끌고 가는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섹터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시되 내수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는 건 리스크가 맞기 때문에 언제든 이거는 터질 수 있는 폭탄이다. 이 부분을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